가끔씩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잘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나르시시즘은 정말 위험합니다. 에너지가 다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어떤 보호막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예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열려야 해요.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야 해요. 다른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겠어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문제가 생겨요. 더더구나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가서 맨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내가 피해 도망친 것이에요. 도망가기 위해,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 폭력에 저항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타협해요. 그 타협의 산물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을 하지 못했는지, 무슨 이야기들을 전하지 못했는지, 무슨 일을 하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협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에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정신분석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세계관을 제시할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정신분석이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렇지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신분석학이 답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지식을 떠난 증상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분석해야 됩니다. 쥐인간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쥐인간은 꼭 돈을 쥐 한 마리, 쥐 두 마리 이렇게 세는 거예요. 쥐 한 마리에 1,000원, 쥐 두 마리에 2,000원. 증상이죠. 프로이트가 말하게 하고 그 말을 적고 자유연상하게 하고 함께 증상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름을 하다가 빚을 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그 친구한테 돈을 갚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또 아버지가 싫어요. 왜? 아버지는 가난한 여자를 버리고 돈이 많은 여자를 택했어요. 어머니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가난한 여자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서 돈이 많은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름꾼은 독일어로 슈필라테예요. 라테, 슈필은 플레이, 놀다, 라테. 근데 이 라테라는 발음이 또 철자도 쥐와 같아요. 슈필라테. 그리고 라테는 할부금, 과도 발음이 같아요. 라테. 그래서 돈과 쥐가 연결되는 거죠. 결혼은 하이라텐이에요. 이 속에도 라테가 있죠. 쥐인간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문제는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였어요. 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이 여자를 선택하겠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를 설명해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좀 조금 약해지니까. 내가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쪽에서 똑같은 거절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돈을 빌려서 안 갚았죠. 나는 갚을 거예요. 그리고 돈과 쥐가 연결됩니다. 별것 아닌 아주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 코안경을 잃어버리고 코안경을 다시 주문하고 그 코안경 값을 내준 사람에게 돈을 갚고자 굉장히 이상한 일련의 일들을 다시 증상입니다.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죠?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아버지,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때 타협의 산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재미있는 프로이트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표상 분석 굉장히 중요한, 프로이트가 너무 좋아했던 표상 분석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프로이트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지나고 있어요. 지인과 같이. 근데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왜 그 화가 있잖아요. 아니 왜 그 화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화가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화가 이름은 시뇨렐리였어요. 대신 뭐지? 보티첼리인가? 아닌데 볼트라피오인가? 라고 다른 두 명의 화가 이름을 언급하게 돼요. 너무 답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시뇨렐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결국은 프로이트가 두 가지 질문, 왜 시뇨렐리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왜 그 대신 보티첼리와 볼트라피오가 떠올랐을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논문을 씁니다. 1898년에 망각의 심리적 기제라는 논문을 쓰고 이 논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을 썼을 때 첫 챕터로 이 표상 분석을 다시 넣습니다. 이게 말을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볼까요? 왜 보티첼리가 떠올랐을까요? 연상을 해볼까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또 나는 그때 이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라 계속 이탈리아어와 독일어를 동시 통역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프로이트는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또 그 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쭉 자유 연상하는 과정에서 왜 보티첼리가 나왔는지 알게 된 거죠. 왜 나왔을까요? 어디서 왔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다 올라갔겠죠? 그러면 보티첼리, 엘리는 어디서 왔어요? 첼리? 아무리 억압하려고 해도 무의식 속에는 표상이 가득 있어요. 나는 지금 시뇨렐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시뇨렐리가 조각 나서 떠다녀요. 난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시뇨렐리를 억압했지만 시뇨렐리 중 엘리가 올라왔어요. 보티첼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표상들이 하나의 말을 만들었어요. 볼트라피오는 뭘까요? 볼트라피오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걷고 있을 때 보가 올라왔겠죠? 볼트라피오,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피오는 트라포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내가 트라포이에서 어떤 너무 나쁜 소식을 들었다. 트라포이에서 내가 들은 소식은 내가 치료하던 환자가 성 관련된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다. 프로이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잘 치료했다면 그가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트라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왜 트라포이가 볼트라피오로 바뀌어서 올라왔을까? 프로이트가 하나의 자유연상을 또 생각해냅니다.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근에 내 친구가 사는데 환자들이 와서 이상하게도 내 친구한테 전적으로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선생님의 말을 믿습니다. 몇 달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을 해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전적으로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성에 관련된 문제와 같이 연상됩니다. 프로이트의 여러 가지 연상들 중에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속에 성 이야기가 있었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프로이트는 친구가 했던 말, 선생님, 독일어로는 헤어겠죠. 헤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헤어라는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시뇨렐리라는 단어에서 시뇨르가 선생님이죠. 시뇨렐리라는
단어, 화가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연상은 시뇨르, 지금 이탈리아어하고 동시통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때 함께 나누었던 성에 대한 이야기, 죽음, 성,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소식, 자살한 환자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을 억압하려면 시뇨렐리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모든 걸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 단어를 자기가 억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린다고, 누른다고, 도망간다고 그 단어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각이 튀어나옵니다. 보티첼리에서, 그리고 볼트라피오에서. 프로이트가 이걸 분석하고 나서 표상 분석이 제일 중요하구나. 내가 한 말, 그리고 내가 은연중에 한 실수들, 내 꿈에 나온 표상들, 그 표상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구나. 정신분석은 표상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왜 증상이 나왔는지, 어떤 타협의 결과로 증상이 나왔는지 밝혀내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분석은 해야 되는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싫은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때 필요 없는 학문입니다. 언제 정신분석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말해야 되는 걸 하지 못할 때, 기억하지 않을 때, 그리고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자유로워야 되는 내 마음이 내가 상실한 것들, 내가 상실한 사람으로 가득 차서 함께 곡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말하는 건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의 의식이에요. 잘 보내는 의식. 이 애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반응할 때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이가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를 100번 동안 하는데 그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그럴 때 있죠. 내가 참 싫어하는 거 있어요. 내가 못 견디는 거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계속 그걸 하게 만들 때.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몸이 말하게 됩니다. 증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빨리 내가 무슨 말을 안 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못 했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시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